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봤었고요. STP2에서는 여기까지 만들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TP3로 나아갈 건데요. STP3 같은 경우에는, 자, 인덱스에서 stp3.html을 클릭을 해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stp2에 있는 내용들 복사해 올 거니까, 저는 이거를, 예, 옵션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제 복사가 되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마 이렇게 내리면 아마 복사될 거예요. 복사해 오고 STP3의 내용 자체는 STP2를 그대로 복사해서 승계해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stp2.css 이거 복사해 온 거죠. 요거 파일 이름 stp3로 바꾸고, 그다음에 stp3.html의 내용은 지금 복붙해 온 거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 좀 조정해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p3.css로 이렇게 할 거고,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 stp3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stp3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좀 필요 없었던 것들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처리했거나 한 것들은 좀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겨놓을 거고요. 남겨놓을 거고, 내부를 지금 아까 변수 기능 설명하려고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죽이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섹션 2에다가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요, 이런 내용을 넣어 볼 거예요. 오브젝티브 1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레이아웃과 이렇게 돼 있는 레이아웃이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서 얘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니라 얘부터 먼저 할 거예요. 저 거부터 이제 해볼 건데, STP3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여기 섹션 2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넣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HTML 쪽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섹션 아까 위쪽에 여기 이 부분 만들었던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섹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가 섹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구조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후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녀석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녀석들은 전부 다 어떤 주요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묶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묶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얘네들을 이제 싹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옵션 W죠. 아까 그 익스텐션 하나 설치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은 선호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얘는 주요한 글이다 라는 차원에서 메인이라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된 속성으로 이렇게 적용할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런데 이 섹션 2와 섹션 3는 작업할 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럴 때는 어떤 걸 넣어주냐?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아이디는 메인 1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티클들 영역은 뭐 어떤 속성이 있어라고 공통적으로 넣어줄 거에는 그, 이거 메인 1이라고 하니까 이게 저기구나. 그냥 할게요. 그러면 공통되게 이렇게 속성 넣어줄 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고유하게만 넣어줄 내용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되게 들어갈 내용이 뭐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서 안 쓸 것 같긴 한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메인 1이라고 했는데 뭐 원하면 뭐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죠. 뭐 feature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보통 여기를 이제 히어로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히어로 섹션이라고. 그래서 히어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feature 히어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채워 넣어 볼 건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 넣을 거냐? 첫 번째, 히어로. 아까 저기서 보면은 로렘 입성, 뭐 그다음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런 버튼, 럼버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래 거도 똑같은 건데 지금 레이아웃만 다른 거거든요.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인데 레이아웃만 달라요. 아래 거 기준으로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요것들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은, 자, 먼저 음 h2 태그로 로렘 입섬을 넣을 건데 로렘 5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5단어짜리 로렘 입섬이 만들어집니다. 세이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p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로렘 입섬을 한 30단어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30단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다 넣을 가라 내용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로렘 2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버튼에 해당하던 거 있죠.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점 버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try it now 라고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튼을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얘는 learn more 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정정할게요. 저 이거 만드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괜히 제가 아래 거 먼저 하면 여러분한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우리가 아까 버튼 만들어 놨던 걸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여기 위에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 승계됐던 속성들, 예를 들어서 내부에다가 화이트를 넣어줬더니 이 버튼에 화이트가 들어갔는데 난 당연히 버튼 만들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버튼에 보면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컬러 화이트를 넣어줘야 되네요.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은 무조건 좀 두꺼웠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그러면 어떤 거 넣어줘야 되냐? 폰트 웨이트 700 이거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물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딱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들어가죠.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글자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align 이 영역 내에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줘라. 이걸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바꾸더라도 네,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부에서 이거 700 그러면 넣었던 건 빼도 되겠네? 이거 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쫙 줄어들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커질까요? 여기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플렉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에 해당하는 div는 가능한 겸손하게 자기 사이즈를 확 줄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확히는 어떤 속성을 먹였을 때 줄어드냐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잠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메인에 해당하는 래퍼, 메인 아래에 있는 래퍼한테 플렉스를 먹일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먹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친구도 적용이 되니까 히어로 1에 있는 래퍼를 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불러서 이렇게 쓸 때는 점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를 부를 때는 샵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샵 히어로 1 지금 히어로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히어로 1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히어로 1 아래에 있는 래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병렬로 쓰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이렇게 커서 위로 올려놔 보시면은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위에 히어로 1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래에 있는 래퍼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참고로 이거를 붙여서 쓰면 어떻게 되냐? 어떤 클래스, 어떤 엘레먼트인데 히어로를 아이디로 가지고 래퍼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어로만 가지고 있으면 작동 안 하고 래퍼만 가지고 있어도 작동 안 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만 작동을 해요. in 엘레먼트를 말하는 거고, 띄어쓰기를 하면 히어로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레먼트가 부모인 래퍼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레먼트라는 식으로 얘를 작동을 하죠. 우리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 이렇게 먹이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죠. 방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점점점이죠. 자, 먼 위에 있는 조상 중에 히어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래퍼의 바로 부모여야 돼요. 히어로가. 요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왜냐면은 래퍼는 히어로의 자녀가 아니라 증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하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먹이면, 지금 보면 이렇게 가로로 정렬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디렉션을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여전히 이렇게 확 커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거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플렉스 디렉션 때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지금 정렬하잖아요. 세로로 정렬하는데 얘네 왜 가로로? 교수님 그 플렉스 넣으면 얘네들 자동으로 겸손하게 사이즈 줄어든다면서요. 아, 하나도 안 그러네. 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걸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냐면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렬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의 이렇게 90도 방향으로의 정렬 잡아주는 게 얼라인 저기잖아요. 얼라인 아이템스. 얼라인 아이템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라인 아이템스 넣어줬을 때 센터 이런 거 넣어주면 이렇게 겸손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플렉스 디렉션이 가로일 때 div는 겸손하게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뭐 버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잠깐 왔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능한 가로를 가득 채우는 게 기본 옵션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옵션을 주면 되냐? width가 fit content 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 아래에 있는 run more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버튼인데 저는 좀 다르게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모양이길 바라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런 모양의 글자색은 요거였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버튼인 거죠. 그러면은 음, 빔 네이밍 규칙에 따르면 얘는 버튼인데 타입이 텍스트 버튼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얘는 그냥 버튼이고 얘도 그냥 버튼인데 이 run more는 버튼 중에서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텍스트 버튼인 경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뭐 여기 제가 타입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종류?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라고 이름 지었는데 넌 텍스트 버튼이야 뭐 이렇게 이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이제 짧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저기를 승계를 해주면 되냐? 버튼 타입 텍스트인 경우에는 자 얘는 이 run more는 일단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적어줄 필요는 없고 어떤 것만 바꾸면 되냐.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 안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unset 이런 걸 넣으면 돼요.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원래의 기본 상태로 이게 돌아갑니다. 혹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unset 말고 있나? transparent를 하면 되나? 투명이다. 뭐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근데 정확히는 지정하고 싶지 않다. 백그라운드를. 그럼 unset 하면 됩니다. unse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자 화이트여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컬러를 여기다 슬레이트 블루를 넣어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드 레디어스는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놓고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패딩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너 말이야, 패딩 그냥 0으로 할래. 그리고 위아래로는 8픽셀, 그러니까 좌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이 녀석의 지금 옵션을 보고 싶으면 우클릭 눌러서 검사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그쪽으로 집어주죠. 이 좌우 패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좌우 패딩이 텍스트 버튼일 때는. 좌우 패딩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패딩 인라인을 unset 혹은 제로 넣어주면 되죠. unset 넣으면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초기로 돌려줍니다. 혹은 명시적으로 0이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위아래 값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8. 근데 좌우는 네, 지정되지 않은 0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같은 버튼이지만 뭐 이렇게 뭐 타입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 나머지 이 속성은 그대로 공유하고 얘만의 독특한 속성을 따로 이렇게 부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작업할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천천히 그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다룰 거냐면은 SCSS라는 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CSS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SCSS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 뜹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SASS라고 하는 그런 건데 CSS를 좀 더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스팅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부 뭐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면은 CSS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게 왜 편한지는 우리가 좀 써보면은 이제 금방 느끼실 거예요.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을 못하고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음, 요거는 SDP3를 중단하고 SDP4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 거고, 그나저나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빠진 거 있어가지고 하나 더 넣을게요.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 래퍼 안쪽에 지금 버튼까지는 만들었는데, 우리 사진 들어가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nav 언더바 미디어 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이제 내부 미디어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이제 다 있는 상태죠. 다만 안쪽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미디어 goes here 라고 세이브를 하고 이쯤에서 딱 정지를 시키고 SDP4로 넘어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래퍼에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랑 그 다음에 버튼 이런 식으로 된 버튼 좀 정의를 해봤고 더 나가는 데 있어서 그 CSS 작성하는 방법인 SCSS 좀 설명하기 위해서 SDP4를 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